안녕하십니까. 손권의 혼술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제 뒤에 배경으로 국회의사당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 국회의사당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러서 한 300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4년마다 수천 명씩의 열띤 경쟁을 벌이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갔던 300명들은 절대 나오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5선 된 사람 있고 6선, 7선, 우리나라 9선까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을, 내년 4.15 총선을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각 당에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밀어내기가 치열합니다. 밀어내기. 한 사람을 밀어내야지 또 새로운 사람이 그 300명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밀어내기가 치열하면서 뭐 3선 이상 용태론, 뭐 청와대 출신들은 뭐 불출마론, 또 그렇게 하니까는 뭐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죠. 네가 가라 하와이, 왜 나보고 험지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까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총선을 5개월 앞두면서 뭔가 가시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제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이었죠.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여당의 임종석 국회의원도 했고,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죠. 임종석 전 실장이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40명, 많게는 70명가량의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나온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본인이 선제적으로 원래 종로에 출마를 하려고 했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역구가 있는. 그런데 전 국회의장. 그런데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청와대 출신 출마 희망자들에게 상당한 또 좀 뜻을 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당 사정이죠. 민주당은 사실 뭐 총선에 출마할 사람도 그렇고 인물이 차고 넘칩니다. 현역 중에서도 뭐 계속할 사람도 있고 또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황이 전 다르죠. 그런데 정권을 도중에 잃고 지리멸렬을 하고 있는 한국당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 상황에서 어제 제가 방송을 해드렸다시피 김세연, 부산의 3선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내놨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지금 본인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고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것과 완전 별개로 보는 것이 김세연 의원이 던진 메시지들입니다. 한국당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은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당은 역사의 민폐다, 뭐 이거 지금 한국당 상황을 보면은 뭐 역사의 민폐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 보수 유권자에게는 상당히 폐를 끼치는 그 상황이 됐고 상황으로 가고 있죠. 조금 회생하는 듯 하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세연 의원이 한국당은 생명력을 잃은 좀비다 했죠.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을 했을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뜻 같습니다. 좀비라는 것이 사망선고를 받고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 그것을 좀비라고 하죠. 한국당이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아사 상태로 가고 있는데,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탐해서 내년 총선에서 또 출마해서 나 혼자 좀 살아서 금배지를 다시 한번 좀 달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좀비처럼 다닌다는 그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인적 쇄신 바람이 동남풍으로 시작해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당 안에서도. 왜 동남풍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불출마를 확실히 선언한 사람은 김무성, 부산의 김무성, 경남의 2선 재선이죠. 김성찬, 또 부산의 3선 김세연, 이렇게 쭉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동남풍, 동남 쪽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당의 인적 쇄신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 대대적인 물갈이로 번지려면 이것이 북상을 해야 됩니다. 북상을 해서 수도권까지 와야 되는데 대구 경북을 중간에 거쳐야죠. 북상을 하려면 부산 경남에서.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딱 막히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전체 국회의원이 지역구 기준으로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8명이 한국당,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경북은 전체 국회의원이 13명인데 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아직 이 21명이죠. 21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한국당 국회의원 중에서, TK 국회의원 중에서 불출마하겠다 선언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제가 뭐 취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그런 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직은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한때 불출마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가 한국당 상황이 조국 사태를 맞아서 조금 좋아지고 지지도가 조금 오르니까는 슬그머니 철회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재 보면은 그 한국당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TK 지역의 국회의원 상당수는 불출마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남권 3선 이상 용태론이 나왔죠. 김태흠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영남권 3선 이상 용태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잘못된 발언으로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은 뭐 불출마하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뭐 중진도 있고 뭐 실언을 했던 사람도 있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TK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책임성입니다. 상징성과 책임성에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책임을 지고 상징적으로 좀 후퇴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TK 지역은 보수의 상징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이후에 뭐 정권 잡는 과정에서야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쳤고 TK 출신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TK를 기반으로 했죠.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보석으로 나와 있지만은 어쨌든 사법 처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국정의 중심에 있었던 TK 정치인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로울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16년에 20대 국회가 들어섰는데 탄핵이 20대 국회 이후에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국면에서 자유로울 대구 경북 TK 정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한국당.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탄핵의 시발점,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은 한국당의 분열입니다. 지금 한국당 개혁, 그때 새누리당 분열인데, 2016년 총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 표 차이로 패배를 하면서 그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줬고, 그 총선 패배 이유는 그 씨앗을 뿌린 것은 공천파동이었죠. 공천파동인데, 그 공천파동은 그 상징이 친박 비박 싸움이었습니다. 친박 비박. 김무성 비박 쪽에 있었던 김무성 장치 대표가 뭐 옥새 들고 나르사 이런 해프닝을 겪으면서 한국당이 패배를 했죠. 그리고 친박 중에서도 무슨 뭐 진박 이야기가 있었죠. 진박, 진솔한 친박, 뭐 진짜 친박, 그리고 또 진박 감별사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의 발원지가 대구죠. 대구에서 진박 이야기 나오고, 지금 그때 진박 논란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총선에 또 출마하겠다고 하는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TK가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명박 구속 이런 데 대해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TK에서 용퇴하는 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책임을 지고 상징적으로. 그런데 아직 단 한 명도 없어서 이 한국당 인적 쇄신론이 북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자, 지금 한국당의 TK 국회의원들, 이 중진들도 그렇고, 또 뭐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버틴다고 내년에 국회의원 배지 다시 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현역 국회의원은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전에 한 절반 이상 유권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권자 손에 가기 전에 또 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교안 대표가 총선 5개월 앞두고 집중하는 것은 보수 대통합입니다. 구도를 바꾸겠다는 거죠. 구도를 1대1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보수 대통합, 물론 뭐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물밑에서는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대통합이 일단락되면은 뭐 통합이 다 되든 안 되든 포기하든 어쨌든 일단락되면은 그 다음부터 할 것은, 한교안 대표 지도부에서 할 것은 인적쇄신이죠. 대대적인 현역 물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의 상징성, 한국당의 상징성,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성이 있는 TK 지역이 인적쇄신 물갈이의 첫 번째 타깃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수 책임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살아남기는 어렵게 되죠. 그때는 아마 본인이 하고 싶어도 불명예 퇴진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쏟아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물러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TK라고 다 물러나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보수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너무 보수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참 큰 책임을 느낀다든지 하는 분들은 지금 스스로 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도 정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내가 물러나면은 이 보수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용퇴하는 것이 나중에 인적쇄신 파고에 휩쓸려서 물러나는 것보다는 훨씬 명예롭지 않을까. 총무권의 혼술의 생각입니다.